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기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쓸 때가 언제죠? 바로 사람의 죽은 지 1주기, 2주기, 좀 우울하지만 아무튼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 다음 해를 우리가 1주기, 그 다음에는 2주기라고 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처음부터 그 처음 위치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을 뜻합니다. 시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삼각함수 저 뒤에 있는 걸 미리 잠깐 끌어갖고 갖고 오면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다시 그 위치까지 오는데 2파이라는 시간이 걸리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기를 2파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무조건 주기가 항상 다 2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기가 P다 라고 딱 명시가 되면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냐면 fx 플러스 P는 fx와 같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여기에 1 넣었을 때 1 플러스 P는 f1과 같을 거고 f2는 2 플러스 P와 또 같을 거다 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무조건 선생님 주기를 꼭 P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면 처음 위치를 잡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연히 시작을 여기라고 하면 이만큼을 한 세트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요 요걸 한 세트라고 잡으면 안 될까요? 얘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된다 이거야. 근데 그럼 주기가 무한계입니까? 주기는 무한계가 나와요. 단 우리가 주기가 P야 라고 말할 때는 이 P는 무슨 숫자를 쓴다? 바로 최소값을 쓰기 때문에 가장 작은 P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사실 뒤에 있는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선생님 미리 써온 거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사인 2분의 파이 x가 있고요. 사인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x가 있고요. 그리고 코사인 4분의 3파이가 있다고 쳐볼게요. 잠깐만 3분의 8파이 내가 만들어 온 예시가 요거였어. 요렇게. 자 여러분 혹시 뒤에 삼각함수 했던 거 잠깐만 미리 갖고 와 볼게요.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뒤에 가면 알 거니까. 원래 우리 사인 주기가 몇이죠? 2파이죠. 근데 x 앞에 있는 수로 뭐 하죠? 나눠요. 절대값으로. 그러면 2파이를 절대값 2분의 파이로 나눠주면 뭐가 나오죠? 4가 나오고요. 자 얘도 똑같이 해볼게요. 2파이를 2분의 3파이로 나눠주면 3이 나오고요. 그 다음 뭐가? 3분의 1 나오고요. 맞지? 아이씨 쟤 뭐야 3분의 4 눈이 이제 안 보여. 감기고 있어. 자 그 다음에 3분의 8파이를 누구로 미친 거 아니야? 2파이를 3분의 8파이로 나누면 뭐가 나옵니까? 없어지고 4분의 3이 나와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내볼게요. 다음 중 요걸 만족하는 걸 찾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선생님 주기가 4래요 라고 해서 얘만 체크합니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1, 2, 3번 중에 이걸 만족하지 않는 건 그럼 몇 번입니까? 3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러면 3번이 왜 안 됩니까? 라는 거거든.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에 쓸 수 있는 건 최소수를 쓰기 때문에 최소값이 4라는 뜻이에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요걸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거를 한 세트로 잡은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몇을 곱하면 4가 나오죠? 3을 곱하면 나와요. 그 말 뜻은 얘는 몇 개? 3세트를 잡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거야. 그런데 얘는 곱해서 어떤 수를 곱했을 때 4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겠지만 걔는 무슨 수가 돼요? 유리수가 되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잘 보세요. 이거 어디다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FA와 FB가 같대요. 근데 만약에 절대값 A에서 B를 뺐더니 정수가 나왔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우리가 fx의 주기에다가 바로 정수를 곱했더니 절대값 a-b가 나오게 하는 이 정수값이 존재하면 만족하는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얘가 A고요. 얘가 B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우리 A에서 B 빼면 뭐 나오죠? 4. 정수 나왔죠? 그럼 바로 요 놈의 주기에다가 정수를 곱했더니 바로 A에서 B 뺀 4가 되는 이 정수가 존재하냐라는 거예요. 얘 존재하죠. 1. 그러니까 통과. 얘도요. 주기가 몇이야? 3분의 4죠. 거기다 정수를 곱했더니 절대값 4래요. 요 정수값 존재하죠. 근데 얘는 정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답을 체크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요거를 꼭 이용하는 문제들도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이 지금 132쪽에 제가 설명한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뒷장 넘어가서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왜 주기를 먼저 배우고 갑니까? 라고 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모두 다 주기 함수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제가 한 번에 아, 이게 첫날이 제일 힘든 것 같아. 이게 뭔가 익숙해져야 되거든, 9 to 10이. 근데 오늘 첫날이라 돌아버릴 것 같아요. 너무 힘든데? 신기하게. 자, 할게요. 사인 함수. 너네는 아침에 자고 있니? 네. 자기 아침에 움직이는 사람. 저요. 무슨 일정이 있어, 아침에? 아, 그래? 좋겠다. 자, 시작할게요.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인 그래프 하면 0에서 시작해서 요거 말고 일단 저는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4칸을 그리고 시작해요. 요 4칸을 그리는 이유는 나중에 방정식, 부등식 가면 저 4칸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거든요. 자, 그럼 사인은 0에서 시작해서 1 찍고 0 찍고 마이너스 1 찍고 다시 0을 오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물론 이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기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왜 사인 그래프가 왜 저렇게 생겼어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아. 근데 얘들아, 우리 삼각함수는 아까 말했지만 어디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 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그럼 가장 기본적인 단위원을 한번 생각해 볼게. 단위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야. 요렇게. 그럼 이 원은 점들이 모여서 만든 선이나 마찬가지야. 그 말 뜻은 여기 위에 모든 점들이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점들을 다시 X축과 Y축으로 그려보면 사인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거든. 이해하셨어요? 근데 제일 높아봤자 1이고 제일 낮아봤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의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사인 자체가 아까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 자체가 플러스였죠. 1사분면과 2사분면이었지. 근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80도잖아. 그렇기 때문에 0도부터 어디까지? 180도까지는 사인은 항상 무슨 값을 갖는다? 양수값을 갖더라.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는 항상 그래프가 위쪽에 존재했었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항상 아래쪽에 존재했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0도부터 90도까지는 사인 값은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다가 최고점 찍고 다시 사인 값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근데 원 자체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근데 여기가 동경이 몇이죠? 2분의 파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인 그래프는 뭐를 기준으로 대칭이다?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이고 우리가 저걸 뭐라고 한다? 대칭축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인은 대칭축이 존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알려드리냐면 유일하게 탄젠트는 대칭축이 없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사인 그 다음에 뭐 똑같죠. 그 다음 다시 그 값이 음수 쪽에 갔다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얘도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2분의 3파이에 대해서도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문제가 보니까 또 파이를 기준으로, 즉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아래 모양이 어때요? 같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값은 요 파이를 기준으로도 대칭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요 점을 이으면 요 점과 요 점은 요 파이, 0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같더라 라는 거야. 그럼 얘 뭐도 존재한다? 대칭 점도 존재하더라 라는 거야.
왜 대칭축과 대칭점을 꼭 알려주냐면 나중에 가면 저 대칭점과 대칭축 갖다가 바로바로 값을 쉽게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대칭점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다 존재합니다. 대칭점은. 하지만 대칭축은 사인과 코사인만 존재하고 탄젠트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인 그래프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1번. 자, 벌써 말했죠.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알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얜 주기가 몇이다? 2파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0. 그리고 다시 그 위치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2파이더라 라는 거야. 자, 세 번째. 정의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자, 얘들아, 요 사인 세타의 정의역은 뭐죠? 여기에 못 넣는 값 있습니까? 다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있죠? 치역은 어디와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이 치역이 사실은 누구랑 가장 관련이 있다? 최대최소랑 관련이 있다더라. 결국 최대최소가 치역을 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인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말합니까? 기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기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럼 기함수는 원점 대칭 이렇게 한글로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온다? f-x는 마이너스 fx랑 똑같다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아까 말했잖아. 삼각함수는 어디를 기준으로 나온다? 원이었잖아. 그래서 얘를 다시 원을 한번 그려보면 요 점과 요 점 서로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혹시 그런 문제 푼 적 있어요? 요렇게 막 잘라가지고 풀었던 문제? 여기 막 P1, P2, P3, P4 막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막 얘 마주보는 것끼리 다 소거됐잖아요. 그 이유가 서로 기함수이기 때문에 됐던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막 이걸 다 각변하네요. 아, 선생님 사인 세타와 사인 9세타는 만나서 없어집니다. 사인 2세타와 사인 8세타는 만나서 없어집니다. 이거를 애들이 다 각변환하고 있어. 선생님 얘는요 사인 10세타에서요 세타를 뺀 건데요. 얘 자체가 사인 세타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얘랑 없어져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기함수 성질 때문에 얘 값과 얘 값 자체가 서로 원점 대칭이니까 서로 만나면서 x값들이 다 사라지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좀 이따가 아마 이거 문제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은 사실 여기서만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고 코사인은 더 단순하게 설명해요. 왜냐면 사인 함수를 x축으로 얼만큼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잡고 요 한 칸이 2분의 파이거든요. 요 그래프를 잡고 이렇게 한 칸 옆으로 이동시키면 실질적으로 얘는 1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 찍고 다시 1에 복귀하는, 그리고 주기랑 모든 최대 최소는 다 사인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뭐만 다르냐? 바로 코사인은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쉽게 말하자면 f-x는 뭐다? fx랑 똑같더라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우함수 때문에 코사인만 갖는 성질 하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좀 이따 가면 여러분들 요거 혹시 기억나세요? 요렇게 절대값 붙었을 때와 x에만 절대값 붙었을 때, 이거 혹시 모양 다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자, 근데 신기하게 코사인 x랑 코사인 절대값 x랑, 자 물어볼게요. 얘는 최대가 몇이죠? 1, 최소는 마이너스 1, 주기는 2파이, 그대로 말하겠죠. 근데 얘들아 여기 보시면 x 대신에 절대값을 썼는데 사실 x 대신에 절대값 쓰는 건 뭐랑 같다 그랬죠?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 수학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쓸 때는 무슨 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선생님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먼저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요.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x의 절대값 붙었다는 건 얘를 y축 대칭한다는 거니까 얘를 y축으로 접었다 펴볼게요. 그랬더니 원래 코사인과 어때요? 똑같죠. 그게 왜? 우함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x나 코사인 절대값 x나 사실 그래프 모양이 똑같다 라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코사인은 이렇게만 끝내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다 성질이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고난도 문제일수록 누구를 걸고 넘어지냐? 항상 탄젠트예요. 왜냐면 탄젠트는 외울 게 많이 없어요. 하지만 얘만 갖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얘는 최대값이 어떻죠? 최소값이랑? 없어요. 왜? 점근선을 기준으로 무한대로 가거든요. 자, 두 번째. 얘의 주기는 몇이죠? 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얘 정의역을 찾기 전에, 그리고 치역을 일단 말하기 전에 누구부터 먼저 찾아야 되냐? 그리고 얘는 우함수, 기함수? 기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코사인만 기함수다 라고 우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얘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 6번을 말하시면 돼요. 6번 바로 얘만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점, 근, 선을 가지고 있어요. 얘만 유일하게 점, 근, 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탄젠트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탄젠트 그림을 그리면 얘도 4칸을 그릴게요. 자,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꼭 폭포수처럼 생겼죠. 무한대부터 흘러내려와서 살짝 닿고, 무한대부터 흘러내려서 닿다가 내려가고, 그리고 이쪽에서 오다가 요렇게만 그릴게요. 근데 왜 요렇게만 그리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 풀 때 0부터 2파이까지가 제일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주기는 무슨 개념으로 생각해도 된다 그랬죠?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해도 된다 그랬어. 처음 위치부터 그 다음 위치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얘는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불연속 그래프예요. 왜? 점근선을 기준으로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다를 거거든요. 그럼 얘는 선생님 실질적으로 주기를 그럼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래프 모양이 바뀌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뜻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생각해 볼게. 왜? 그래프 모양이 바뀌는 점이니까. 그래프 모양이 바뀌는 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뜻하니까 요 사이 간격이 다 파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얘를 바로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이 점근선은 그러면 어떻게 탄생합니까? 라고 보니까 여기가 몇이죠? 2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여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요 다음 점근선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쓰고 보니까 어떤 규칙이 있어요? 얘는 0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고, 1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고,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예요. 어디만 계속 바뀌어요? 파이 앞에 숫자만 바뀌죠. 그래서 얘는 바로 점근선이 뭐다?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좀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좀 이따 뒤에 가서 이 그래프를 양옆에서 눌러서 찌부짜부도 하고 얘를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바로 누가 같이 움직여? 점근선이 같이 움직인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얘를 또 위아래로 움직이면 점근선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오른쪽 왼쪽으로 평행 이동하면 점근선도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얘가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치역이 뭐죠? 탄젠트는 치역? 그치, 얘는 모든 실수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자, 그럼 정의역은 뭐라고 말하면 돼요? 이 정의역이 이 점근선에 영향을 받죠. 이 정의역을 뭐라고 말하면 돼요? 그렇지, 점근선을 제외한. x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게 몇 쪽이냐면 133쪽, 134쪽, 135 쭉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선생님이 또 알려줄 수 있는 거? 그러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실질적으로 우리 어디를 연습해야 되냐면 136쪽을 한번 연습해 보겠다라는 거야. 이 136쪽을 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크게 써드릴게요.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써볼게요. 사인하고 코사인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탄젠트만 달라진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기 화면 잘릴까봐 좀 이따 쓸게. 자, 그럼 선생님 이거를
각각의 예시를 들어서 외워야 됩니까? 그럼 제일 바보 같은 거고요. 이 A, B, C, D는 수없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저 A, B, C, D는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지를 외우면 된다. 첫 번째, A는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 최대, 최소한테 영향을 준다. 왜 A는 최대, 최소한테 영향을 주냐? 우리 어떤 숫자에다가요, 2배를 한다는 건 이 값을 2배로 늘린다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이 사인 그래프를 앞에 A배 했다는 건 이 그래프를 잡고 A배로 늘린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잡고 위아래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 최소한테 영향을 준다. 자, 두 번째, 이 D는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 어디 쪽으로 평이 이동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Y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최대, 최소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이 B는 도대체 누구한테 영향을 줄까요? 이 B는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 그치, 주기한테 영향을 준대. 근데 주기한테 어떻게 영향을 준다? 원래 사인 주기가 뭔데? 2파인데 절대값 B로 나눠준다라는 거야. 근데 왜 여기 절대값 붙어야 되라고 하는데 주기는 위아래로 움직이든 아래 위로 움직이든 똑같기 때문이다. 그럼 선생님, 이 B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문제 끝에 써 있다. 단 B는 음수다, 단 B는 양수다라고. 자, 그 다음에 이 C는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 바로 그래프한테 영향을 준다. 왜? 이 그래프를 X축으로 평에 이동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인 그래프는요,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옮긴 거고, Y축으로는 D만큼 옮긴 거다라고 말하시면 된다. 가끔 X축으로 마이너스 C만큼 옮겼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 자체를 B로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줘서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이동한 거다라고 판단하자는 거야. 자, 그럼 이게 사인이고요. 탄젠트만 따로 하는 이유가 있죠. 왜? 탄젠트는 A든 D든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그럼 유일하게 누구한테만 영향받냐면 이거에 따라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자, 한번 해볼게. A 탄젠트 bx 플러스 c 플러스 d가 있대요. 어차피 최대 최소 없기 때문에 얘가 있든 없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 안 받아요. 그럼 주기만 일단 찾아볼게요. 주기는 원래 몇을? 파이를 누구로 나눈다? 절대값 b로 나눠준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점근선이다 이거. 이 점근선이 항상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이 점근선을 애들이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리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탄젠트 EX랑 탄젠트 X의 차이점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만약에 동일하게 다 1 나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우리 탄젠트 몇이 1이죠? 4분의 파이죠. 자, 4분의 파이가 나와야 1인데, 자, 여기서 X값은 뭐예요? 진짜로? 4분의 파이죠. 하지만 요 통째로가 4분의 파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X값은 뭐가 돼요? 8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자, 물어볼게. 4분의 파이가 커요? 8분의 파이가 커요? 4분의 파이가 크죠. 잘 봐. X값 앞에 2배를 했는데 오히려 넣는 값은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배 되죠. 이해 가세요? 그 말 뜻은 이 X값은 이 자체 값에 X 앞에 2가 붙었지만 내가 찾는 X값은 오히려 2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늘은 거예요? 줄은 거죠. 그래프가 줄었다는 건 이 점근선도 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야겠지. 얼만큼 줄어야 돼? 값이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점근선도 얼마로 줄어야 돼요? 2분의 1로 줄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로 원래 점근선, 가장 깔끔한 탄젠트 점근선이 뭐죠?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죠. 근데 잘 생각해봐. 값을 비배해버렸대. 값을 비배했다는 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그래프를 몇 분의 몇으로 줄였다는 거야? b분의 1배로 줄인 거잖아. 봐봐. x값을 2배 했다는 건 값은 2분의 1배로 줄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x값이 b배 됐다는 건 점근선은 b분의 1배로 줄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역수를 곱하셔야 된다 라는 거야. 그리고 그 점근선을 붙잡고 다 같이 옆으로 평행 이동할 거기 때문에 x축으로 얼만큼 옮겼냐? b로 묶으면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옮겼으니까 x축으로도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 찾는 게 가장 어려워요. 탄젠트는. 자, 한번 그럼 연습을 해볼게. 자, 연습. 예를 들어서 4 탄젠트
2x-4 플러스 5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그냥 바로바로 라이브로 말하세요. 최대값? 없다. 없다. 최소값? 없다. 주기? 2분의 파이. 자, 점근선식만 불러보세요. 어떻게 했지 점근선식?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쓴다. 그 다음에 x값이 2배 됐어. 그 말 뜻은 그걸 2분의 1배로 줄여야 같은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2분의 1을 곱하고 x축으로 얼만큼 평에 이동했어? 이만큼 이동시켰으니까 똑같이 이만큼 옮기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새로운 점근선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여기가 2분의 1이었으면 여기가 2로 바뀌면 된다. 그리고 2분의 1로 묶으니까 여기가 8이 나올 거니까 플러스 8만큼 평에 이동시키면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왜 점근선이 저렇게 바뀌는지 꼭 아셔야 돼요. 그 설명한 게 지금 136조 위에 엄청나게 복잡하게 써있는 표를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서요. 139쪽까지만 하고 그 다음 140쪽 하면 오늘 수업 끝이에요. 자, 139쪽 한번 봐볼게요. 요거는 이대부고 기출이었습니다. 이대부고 기출.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 너네 절대값 공부해놔 라고 대놓고 말했어. 절대값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바뀌고 점근선이 어떻게 되며 주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공부해 놓으라고 했거든. 자, 그럼 제가 한번 6개를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쭉쭉쭉 대답해주면 바로바로 끝나. 1번 sin x, 2번 코사인 x, 3번 탄젠트 x. 자, 요거는 인형이, 요거는 유근이, 요거는 상준이. 자, 그 다음 4번 사인, 6개보다 더 그려야겠다. 사인 절대값 x, 5번 코사인 절대값 x, 6번 탄젠트 절대값 x. 자, 그 다음 7번 절대값 사인 x, 8번 절대값 코사인 x, 그 다음 9번 탄젠트 절대값 x. 자, 이름 쓰기도 귀찮다. 여기 승현이 빨간색으로 써서 미안해. 이게 진아. 그 다음에 여기는 도연이. 여기는 위. 여긴 민. 모. 철. 오케이. 자, 뭐 순서대로 말하시면 되냐면요. 첫 번째, 최대 최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기 말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얘는 주기 함수인가요? 아닌가요?를 말해주시, 이렇게 할게요. 2번을 예로 하자. 얘를 주기 함수인가요? 아닌가 말하고, 맞다면 주기를 말하시고요. 4번, 그 다음에 얘의, 얘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말하시오. 요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저 그래프마다 저 4개를 쭈루루루 말하시면 돼요. 그리고 탄젠트에 가서는 점근선까지 말해주시면 돼요. 탄젠트인 애들이 이제 빡치는 거지. 6번 정의역도 말할게요. 7번 치역도 말할게요. 자, 시작합시다. 틀리면 한 문제당 5분 하겠습니다. 오늘 남는 시간. 자, 갈게요. 인영아, 갑시다. 1번 1 마이너스 얘 주기함수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주기가 2파이. 자, 우함수입니까? 기함수입니까? 기함수죠. 자, 점근선 없으니까 정의역은? 치역은? 혹시 갔다가 붙나요? 네, 갔다가 붙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갈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유상준 씨? 유근이었나? 유근이었다. 중요하고 있어요. 유상준 씨 최대 최소. 최대 1. 주기입니까? 주기?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좀 위험했다. 정의역? X는 누구지? 치역? 마이너스 1 이상의 1이야. 그치, 됐죠. 자, 통과. 자, 상준아. 자, 갑니다. 최대 최소. 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주기는? 파이. 점근선. 네. 점근선 탄젠트니까.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렇죠. 정의역? 점근선 제외한 치역? 모든 수. 그렇죠. 자, 이제부터 이 4, 5, 6, 7, 8, 9는 또
미안하지만 8번까지 말할 거예요. 그래프까지 그리도록 할게요. 네? 나와서요. 아니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집에 안 보내겠다는 거죠. 자, 거짓말 아니고 내가 할게. 자, 할게. 일단은 쉬운 거부터 할게요. 전체의 절대값 붙은 거부터 할게요. 왜냐면 전체의 절대값 붙였다는 건 얘들아, 우리가 x값을 넣어서 나온 값에 절대값 붙였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치역의 절대값을 붙인 거야. 치역이 근데 xy 중에 뭘 뜻하죠? y를 뜻하죠. 근데 그 y값은 항상 양수란 뜻이니까 밑에 4분면에서 3, 4분면은 그래프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밑에 있는 쪽을 위로 올린 엠보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록볼록볼록.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 볼록볼록볼록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 1번. 자, 얘 최대가 몇으로 바뀌어요? 아, 몇이야? 1. 근데 최소가 0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걸 애들이 많이 틀려. 주기 함수입니까? 네. 그럼 주기가 파이로 준다는 거야. 왜? 우리 눈에는 이게 한 세트가 맞아, 이 파이가. 근데 얘가 엠보싱이 되는 순간 요 자체가 하나가 되니까 얘는 주기가 파이로 바뀐다. 그리고 최소는 0이다. 자, 그럼 물어볼게. 얘 우함수입니까? 네, 맞죠. 왜? 이쪽으로도 엠보싱이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의역 말할게. 정의역은 뭐죠? 모든 실수. 그럼 치역은 0에서 1까지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프는 엠보싱으로 나오고. 그럼 얘는 얘들아, 얘는 해보나 마나지. 왜? 이 그래프를 자꾸 얼만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옆으로 옮길 거니까 그래프에만 차이가 있지 주기랑 최소는 다 어때요? 얘랑 똑같다. 얘는 단지 그래프가 여기부터 시작하더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부터 엠보싱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지. 자, 얘는 모양이 되게 이쁘죠. 대표적인 무슨 모양입니까? 빗살무늬 톡이 나오죠. 빗살무늬 톡이 배웠나요 혹시? 안 배웠니? 아무튼 자, 어떻게 생겼어요? 얘가 이렇게 꼭 이 함수가 계속 반복되는 이쁜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생긴 거. 자, 그럼 물어볼게. 원래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없었죠. 근데 얘는 최대가 없지만 최소는 그렇지 0으로 나와요. 그리고 얘 주기 함수입니까? 네, 맞아요. 주기가 몇입니까? 파이로 똑같이 가요. 그러면 이걸 쓰고 보니까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자, 최소죠. 주기 모두 다 동일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전체의 절대값 붙였을 땐 최소는 0으로 통일, 그리고 주기도 파이로 통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대는 원래 지껏 다 따라가. 1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x에만 절대값이 붙었을 때예요. 여러분, x에 절대값이 붙었다는 건 아까 말했잖아. x에 뭐 붙인 거랑 같은 현상? 마이너스. 그 무슨 주대칭? y축 대칭 시킨다라는 거야. 그러면 x값에 똑같은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를 넣었을 때 같다라는 건 바로 1, 4, 4분면의 그래프가 2, 3, 4분면의 그래프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얘를 붙잡고 꽝 접었다 피면 실질적으로 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 요렇게 나온다. 그럼 물어볼게요. 자, 최대값 1, 최소값. 그럼 물어본다. 주기 함수입니까? 아니에요. 주기는 같은 것이 반복돼야 되는데 꿀렁꿀렁꿀렁 꾸꿀렁 이렇게 가까잖아.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안 된다. 대표적인 주기 함수가 아니더라 라고 생각하면 돼. 우함수입니까? 네. 우함수는 맞아요. 그쵸, 우함수는 맞잖아. y축 대칭으로 모양이 똑같잖아. 그치? 하지만 주기함수는 아니더라 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정의역은 뭐가요? 모든 실수.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갖는다. 이해하셨죠? 자, 코사인은 안 할게요. 왜? 원래 코사인 자체가 무슨 함수였으니까? 우함수였으니까 원래 거나 절대값 붙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아주 그래프가 이쁘죠? 얘 그래프를 생각해봐.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와. 근데 이거 그래프를 꽝 접었다 피면 실질적으로 아주 멋있는 그림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최대값? 최소값? 주기함수입니까? 얘도 주기함수가 깨져요. 우함수입니까? 우함수로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모두가 다 우함수로 통일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리고 정의역은 뭐가 됩니까? 점근선 빼고 똑같이 다다. 치역은 모든 실수더라.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점근선은요?
점근선. 똑같다. 점근선은 안 바뀌더라 라는 거야. 그 말뜻은 점근선은 x 앞에 있는 숫자와 x축으로 평이 이동한 거에만 영향을 받지 실질적으로 절대값을 씌우든 안 씌우든 똑같더라 라는 거야. 왜? 얘도 똑같잖아. 얘도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리면 점근선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래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근선은 뭐만 영향을 받아? x 앞에 있는 기울기랑 x축으로 평이 이동하는 거에만 영향을 받지 그 위에 건 아무것도 안 받아. 이해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게 지금 139쪽을 기가 막히게 설명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위에 제가 이상한 말 안 했잖아요. 위에 보시면 2번 사인 절대값 x, 코사인 절대값 x, 탄젠트 x에만 절대값 붙인 거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맨 밑에 대칭성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나온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140쪽 설명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140쪽은 솔직히 말하면 다음 시간에 조금 연계되는 거다 보니까 앞부분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원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경을 다 표시했어요. 14,400도, 25,580도, 뭐 1억도 이런 것까지 다 사실은 그 단위원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각도가 크기 때문에 같은 동경을 갖는 특수각으로 떨어뜨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인이 됐든 코사인이 됐든 탄젠트가 됐든 요 뒤에 들어가는 각도가 너무 클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각도로 떨어뜨리는데 그 떨어뜨리는 규칙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140조 위에 있는 표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거 너무 복잡해. 뭘 굳이 이렇게까지 외워요? 그래서 제가 만든 법칙은 바로 요겁니다. 바로 사인 네모 파이 플러스 세타, 네모 파이 플러스 세타, 네모 파이 플러스 세타다 라는 거야. 아이고 넨으로 써버렸네. 네모 플러스. 그럼 선생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 첫 번째, 네모가 정수라면. 두 번째, 네모가 2분의 1로 시작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면 이라는 거야. 요 딱 두 가지로만 나눠지면 돼요. 자, 그 말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 4파이 플러스 세타, 탄젠트 1억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각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같은 동경을 갖는 가장 최소가 되는 단위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떨어뜨리는 방법이 첫 번째, 만약에 파이 앞에 있는 수가 정수라면 얘는 사인은 사인 그대로 가고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그대로 가고 탄젠트는 탄젠트 그대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세타를 그냥 써주자라는 거야.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세타는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 두 글자 꼭 예각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예각이 예각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인 2분의 5파이를 각변환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얘를 사인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애들 당황한단 말이야. 왜? 선생님 예각이면 몇 도와 몇 도 사이죠? 0도와 90도 사이거든요. 그럼 같다가 안 붙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당황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공부할 때 여기는 예를 들어서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와야 여기가 예각이니까 사인은 사인으로 가면서 이 뒤에 있는 각도를 그대로 써줄 텐데 여기가 만약에 2분의 파이 예각을 벗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거지. 예각을 벗어나면 실질적으로 이 사인 값이 어떻게 돼요? 자, 잘 생각해봐. 아까 단위원 생각해봐. 2파이면 몇 바퀴야? 한 바퀴거든. 그리고 90도만큼 갔어.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180도 간 다음에 60도만 갔을 때 이 동경을 찾고 싶은 거였거든. 근데 이 동경은 누구랑 같아? 쭉 이어보니까 여기가 60도면 여기도 60도지 않냐. 그래서 이 동경을 찾느니 이 동경을 찾아라 라는 거랑 사실 똑같아. 이해 가세요? 근데 얘는 지금 문제가 생겨. 2분의 5파이면 한 바퀴 돌고 나서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럼 동경이 얘가 되지. 그치? 그럼 얘가 됐을 때는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그냥 이렇게 바꿔? 사인 2분의 파이로? 이럴 수 있다 없다?
사실은 없다야.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뒤에 세타는 항상 동경이 나와야 돼. 예각이 나와야 되는데 예각이 안 나왔을 때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특수각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 나오면 이거는 사실 할 수 있잖아. 한 바퀴 돌고 사인 2분의 파이 그냥 바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몇이지? 1이라고 바로 말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럴 때는 각 변환을 하지 않고 그냥 특수각이니까 특수각을 말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요 제가 좀 신기한 걸 찾았어요. 뭐요? 여러분 얘는 몇 사분면 동경이에요? 3, 4분면이죠. 근데 우리는 이 큰 각도를 몇 도로 바꿨죠? 여기로 바꿨죠. 근데 이 동경은 몇 사분면이에요? 1, 4분면이야. 그런데 3, 4분면에서 사인 값이 뭐죠? 마이너스. 근데 1, 4분면에서 사인은 뭐죠? 플러스죠. 그럼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그럼 부호를 누구 따라가냐는 거야. 바로 부호는 누굴 따라간다? 원래 거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로 바꾸는 것도 이해했고 예각을 그대로 써주는 것까지 이해했는데 요 앞에 이제 부호를 적어야 되는데 그 부호는 누가 결정한다? 원래 각도가 결정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는 사인 3분의 파이로 바꾼 다음에 선생님 이거 3, 4분면 각도잖아요. 3, 4분면에선 사인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로 써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하나만 더 예시 들어볼게요. 자 코사인 2파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할게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찾아달래요. 자 그럼 갈게요. 정수 파이죠. 그럼 뭐로 간다? 코사인. 이거 예각 맞죠? 그래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몇 사분면 각도예요? 한 바퀴 돈 다음에 4분의 8만큼 후진하래. 그럼 몇 사분면? 4사분면. 4사분면 누구 땅? 코사인 땅. 코사인 땅에선 코사인은? 그래서 얘가 코사인 4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4사분면 각도를 지금 1사분면 동경으로 갖고 와서 푼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근데요, 이 앞이 정수가 아니라 2로 시작하는 유리수면 어떻게 되니? 자, 예를 들어서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를 찾아달래. 그럼 우선 잘 생각해봐. 그림으로 떠올려봐. 아까 원에서 비롯된다 그랬어. 원에서. 자, 90도 같다 4분의 파이면 여기야. 근데 이 동경을 그럼 선생님 어디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봤더니 자, 예를 들어서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인은 뭐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뀌고 뒤에는 예각을 그대로 써주면 돼. 그러면 지금 이 동경을 그대로 어디로 갖고 오는 거야? 1사분면이 아니라 몇 사분면으로 갖고 가겠어? 잘 생각해봐. 이 각도랑 어디랑 같게끔 만들어주면 될까? 자, 얘들아 이거 몇 사분면이었죠? 2사분면이지. 2사분면에서 사인은 뭐야? 플러스지.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플러스지. 그러면 자 여기서 이만큼 넘어갔던 각도를 어디로 갖고 간 거나 마찬가지야? 어렵니? 아까 이거 말했잖아. 얘도 이만큼 갖고 온 걸 요 같은 선상으로 갖고 온 거잖아. 몇 사분면? 4사분면으로 갖고 가는 거야. 왜? 4사분면은 누구 땅이니까? 지 땅이잖아. 지 땅으로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같은 동경을 갖는 요쪽으로 갖고 간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가 90도 갔다 45도 갈 걸 그냥 45도로 간 거로 그냥 퉁치자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지 땅이니까 플러스 나오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 원까지 이해하려지 마. 원까지 이해하려지 말고 그냥 선생님 2분의로 시작하는 유리수 파이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누구로 바뀌고?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가 문제야. 탄젠트는 졸라 불쌍해. 사인은 코사인으로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가는데 탄젠트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열받아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역수치해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코탄젠트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건 미적분부터고요. 2학년 때까지는 그냥 탄젠트 분의 1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거 10피반보다 조금은 느리네. 일단 이게 저번에 저번에 CP반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 했었거든요. 진도를. 그 다음에 사실 좀 꿀팁 같은 거 하나가 더 있었는데, 아니다. 요거는 그럼 이걸 칠판에 써주고 끝낼게.
선생님이 개념 노트에 만들어 놓은 건데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이거. 개념 노트 안 주세요. 아, 그거를 지금 선생님이 안 그래도 이거를 저거를 하려고 그 뭐라 하지? 이렇게 재본 하려고 업체를 알아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칼라로 뽑으려고 하니까 선생님 10건 뽑는데 이틀 걸렸어요. 이틀. 그것도 심지어 이틀 동안 어디까지밖에 못 뽑았냐면 그 지수로 함수 활용까지밖에 못 뽑았어요. 그래서 부원장님이 그냥 이럴 거면 재본소에 맡겨서 그냥 애들한테 주라고 하더라고. 재본소에서는 요 정도면은 그냥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해서 줄게. 자, 이거 어디다 적으세요? 이 각변환 때문에 성립하는 것들이 총 10가지가 있어요. 시작할게. 1번. 이거는 솔직히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돼요. 이건 선택권에 드릴게요. 뭐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근데 딱 보시면 이거 알아두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뭐냐면 첫 번째, A라는 각도와 B 각도가 합쳐져서 90도가 됐을 때만 성립하는 것들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아셨죠? 시작할게요. 1번, sin A와 코사인 B가 같아요. 두 번째, 이거는 솔직히 각변환 하셔도 돼요. 탄젠트 A랑, 탄젠트부터 쓸게. 탄젠트 A와 탄젠트 B를 곱했을 때 같아요. 뭐로 같은지는 마지막에 써줄게. 한 번에 외울 수 있게. 세 번째, 사인 제곱 더하기 A와 사인 제곱 더하기 B도 같아요. 그러면 딱 봐도 얘는 눈치상 코사인 제곱 A와 코사인 제곱 B랑 같아요. 도대체 뭐로 같냐? 다 모두 다 1로 같아요. 이 3, 4번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이니까 꼭 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건 알지만 같은 각도끼리 제곱해서 더했을 때도 1 될 때가 있어요. 요거죠. 자, 두 번째, 둘이 더해서 이번엔 180도 됐을 때예요. 1번. 누구랑 누가 같을 것 같아? 얘는 신기하게 사인 A와 사인 B가 같아요. 같은 함수끼리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코사인 A랑 코사인 B를 더했을 때 같아요. 뭐로 같은지는 또 마지막에 써드릴게요. 그리고 3번, 탄젠트 A와 탄젠트 B를 더했더니 같아요. 뭐로 같냐면 모조리 다 0으로 같아요. 자, 둘이 더했더니 0이래요. 사인 A와 사인 B를 더했더니 같아요. 탄젠트 A와 탄젠트 B를 더했더니 같아요. 그리고 얘는 코사인 A와 코사인 B가 같아요. 뭐로 같아요? 얘는 다 0으로 같아요. 요 10개예요. 딱. 그러니까 외워두면 되게 좋아요. 나중에 가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사인 A와 코사인 A가 같대. 그럼 이제 당황한단 말이야. 어떻게 두 개가 같지? 그럼 요 규칙들만 통하면 돼요. 사인 A랑 코사인 B랑 같대. 둘이 더하면 항상 90도 되면 되겠다. 이게 떠올리시면 사실 되게 좋은 거죠. 자, 일단 이번 시간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